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6월 8일은 정말 거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선 아래로,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두 종목의 주요 지지선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격은 무너졌지만 정작 두 회사의 실적 기대는 오히려 사상 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묘한 엇갈림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제 급락의 구체적인 숫자와 수급은 어땠는지입니다. 둘째, 그런데도 왜 2분기 실적 전망은 사상 최대를 가리키는지입니다. 셋째, 그 실적을 떠받치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미래 전망은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먼저 어제의 숫자를 사실 그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18% 내린 295만 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68% 내린 19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8.29% 급락한 7,484로 마감했고 장 초반 두 종목이 10% 안팎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31만 5,500원까지, SK하이닉스가 207만 원까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끝없이 밀리기만 한 게 아니라 곳곳에서 매수세가 맞섰다는 흔적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의 하락은 지난 3개월간 이어진 가파른 상승에 대한 되돌림 성격이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6월 2일 장중 고점 36만 500원을 찍은 뒤 약 18%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6월 1일 기록한 236만 3천 원에서 약 19% 조정을 받았습니다. 둘과 며칠 사이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그 상승분의 일부를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르막이 가팔랐던 자리일수록 잠깐의 내리막도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수급입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무려 1조 8,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만 1조 4,475억 원, SK하이닉스 4,126억 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가격을 기회로 보고 담은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단기 주가를 끌어내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매물을 개인이 1조 8,600억 원이나 받아냈다는 건 시장 한쪽에서는 분명히 저가 매수의 판단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어제 손실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점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시각 수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가격에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주식을 누군가는 어제 더 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외롭게, 너무 두렵게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지난 6월 7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의 전망치를 모아봤더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가격은 무너졌는데 실적 기대는 사상 최대. 이 엇갈림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제의 하락은 회사가 실제로 못 벌어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따른 투자 심리의 출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을 약 17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을 약 88조 3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 무려 1,788%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의 약 95%를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책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모리 사업부 한 곳에서만 디램으로 60조에서 70조 원, 낸드로 약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SK하이닉스의 전박은 더욱 놀랍습니다. 2분기 매출 약 83조 4천억 원, 영업이익 약 64조 3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1분기에 이미 약 72%를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그보다 더 높아져 80%에 근접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영업이익률 70%가 넘는다는 건
100원어치를 팔면 70원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익성은 전 세계 어떤 산업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돈벌이 사업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실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핵심은 메모리 가격의 가파른 상승입니다. 2분기 들어 범용 D램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50% 이상, 낸드는 70% 이상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가격이 이만큼 오르니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가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그동안의 학습 중심에서 이제는 추론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서버용 D램 같은 범용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뿐 아니라 일반 메모리까지 함께 잘 팔리는 국면입니다. 미래를 보는 시선도 분명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6월 2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 행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메모리 병목 현상이 203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웨이퍼 기준 반도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목 현상이 이어진다는 건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의 급락은 분명 부담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회사의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를 가리키고 있고 메모리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미래 수요 전망도 2030년까지 밝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조 8,600억 원을 담은 것도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제 흔들린 건 가격이지 회사의 본질적인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거칠었던 하루도 긴 여정 속의 한 점이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당장은 그 하루가 전부처럼 느껴지더라도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짚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언제 멈추는지, 그리고 환율과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언제 안정을 찾는지에 따라 주가의 출렁임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실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어 이 숫자들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시장의 의심과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수도 역시 한쪽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단기 변동성은 어느 상승장에서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 속에서도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적 전망이 전망일 뿐이라는 말도 맞지만 그 전망을 내놓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증권사 15곳이라는 점, 그리고 그 방향이 모두 사상 최대를 가리킨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출렁이는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주 여러분이 차분히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진정되는 시점입니다. 수급이 안정되면 주가도 균형을 찾아갑니다. 둘째,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실제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셋째,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지입니다. 가격이 곧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와 인공지능 추론 수요의 흐름입니다. 미래의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장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 어제 정말 마음 많이 졸이셨을 겁니다. 계좌의 빨간 숫자를 보며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건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30만 원과 200만 원이라는 지지선은 무너졌지만 같은 시각 2분기 합산 영업이익 150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 기대, 영업이익률 70%의 압도적 수익성, 그리고 2030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호황 전망은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은 매일 흔들리지만 가치는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날 묵묵히 1조 8,600억 원을 담아낸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그 가치를 본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과 가치가 엇갈리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실전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래서 끝!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음엔 어디로 옮겨갈까? 여기까지 봐야 내 돈이 굴러갈 수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만 홀로 강하고 나머지가 다 처져 있다면 그건 대장 한 뼘이 무거운 집을 통째로 짊어진 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할 때 코스피가 같이 받쳐주고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그건 돈이 옆으로 번지는 장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확산을 대체로 한 박자 늦게 알아챕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주변 종목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뉴스가 크게 떠야 그제서야 늦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쯤이면 첫 움직임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강할 때 그 힘이 삼성전자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신호인지부터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흐름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뉴스를 따로따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한 묶음으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위로 더 열어둘 힘이 남아있는지. 둘째, 외국인 수급이 반짝 들어왔다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붙어있는지. 셋째, 거래량이 그냥 터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쌓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는지. 넷째,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흐름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이게 살아있으면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흔들림에 크게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눌릴 때 나눠서 담을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버티는 척 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밀리고 주변 종목까지 같이 주저앉으면 그때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단기적으로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강하냐 약하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한 흐름으로 묶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이 살아있다고 확인됐을 때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요? 보통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처럼 바로 옆 동네로 옮겨붙습니다. 이어서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싸게 눌려있던 대형주 쪽까지 온기가 차례로 퍼져나가는 시기죠. 그러니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다음에 움직일 자리를 통째로 놓치기 쉽습니다. 대장이 움직였다면 그 돈이 다음엔 어느 동네로 흘러갈지를 남들보다 빠르게 미리 그려두는 사람이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늘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며 외국인 수급이며 온갖 거시경제 지표와 뉴스를 일일이 비교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식의 한 종목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돈이 옮겨갈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까지 함께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근황, 정치에 미치는 경제 상황, AI 보조 지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AI 보조 지표는 이 종목 무조건 사라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지금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 구간인지 아니면 조심하고 있는 구간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면서 사용하시라고 신청 완료 시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프로그램의 베타 테스트이기에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제가 달아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그리고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사용 설명서까지 모두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주식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로만 채웠으니 이 영상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뉴스를 많이 본다고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멍하니 들여다본다고 이기는 장도 아니고요.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기다리고 어떤 조건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덜 흔들리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다가 다음 순환매를 또 놓치지 않으시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자료 받아두세요. 자, 이제 오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분명히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흐름일수록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짚어드린 그 신호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끝까지 붙어 있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주변 섹터로 온기가 번지는지가 살아있다면 투자자분들은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에서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반대로 그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욕심낼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흥분하며 끝낼 장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확인할 장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자기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분석한 실제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들어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